물체가 XY표면에서 운동할 때 원점에서 물체의 위치까지를 화살표 나타낸 벡터를 우리가 이제 벡터를 배웠으니까 이걸 위치 벡터라고 하죠. 위치 벡터. 위치를 화살표 나타낸 벡터를 위치 벡터. 또 물체의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벡터를 변이 벡터라고 해요. 변이 벡터. 물체의 처음 위치가 R1 벡터, 나중 위치가 R2 벡터인데 물체의 변이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했잖아요. 위치니까. 위치야 시간이에요.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는 얘가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가속도. 기울기가. 델타 t 시간 동안 속도 변화기 델타 v면 평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그죠? 델타 t분의 델타 v 벡터겠죠. 그다음 가속도 방향은 속도 변화량 방향과 같죠. 가속도 변화량 방향.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R점이 0일 때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등속도 운동. R점이 일정할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물체에 작용하는 R점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같다. 힘이 작용하는 방향은 가속도 힘 방향은 같다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나란하며 물체 운동 경로는 직선이 되는 거죠. 직선. 물체가 가속도 크기 방향 일정한 운동을 할 때 물체가 가속도 크기도 있고 방향도 일정하게 있어요. 가속도 방향 나른한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또 가속도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등가속도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든 줄어지든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근가속도 운동 물체가 정지하면 물체에서 작용하는 R자임은 등가속도 운동한 데 있잖아요. 가속도 속도가 빨라지고 저러니까 R자임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지금 속도하고 시간이니까 이게 기울기가 가속도잖아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속도가 점점 플러스가 되니까 속도 크기는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R자임의 크기는 등가속도라는 것은 가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점점 증가한다는 건 틀린 거죠. 0에서 5초까지 변이 크기는 25다.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체 넓이가 52죠. 곱하면 여기가 50이요. 그럼 절반은 25잖아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리죠. 우리가 순수하게 말하면 5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5초일 때 가속도는 5분의 10이니까 2가 되는 거죠. 맞는 거고요. 다음 그림과 같은 물체의 속도는 시간 t가 t일 때 4고요. 5일 때는 또 3이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4가고 위로 3가 왔으니까 총 간 것은 얼마예요? 5를 간 거예요. 속도 변화의 크기는 5초 동안은 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5로 5가 왔으니까 결국 1초 1이 되는 거죠. 5초 동안 5를 간 거예요. 다음 그림은 등가속도 운동 물체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속력이 1하고 5고요. 저희 PSQ가 이동한 걸린 시간은 여기서 온다가 2초 걸렸습니다. 그래서 2분의 낮은 속도, 처음 속도 빼서 오면은 얘가 2가 나오죠. 그래서 각도트 크기는 2가 되는 거고요. 움직인 거리는 2초 동안 움직인 거리잖아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시간에다가 속력을 곱해서 거리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럼 속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1하고 오니까 평균 속력이 얼마야? 2분의 1 더하기 오면 평균은 3이에요. 그럼 시간이 2초고 속력이 3이니까 결국 6 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다음 어떤 높이에서 가만히 자동하는 물체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중력 가속 같은 그런 등가속도, 등속도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연주기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물체를 연주기로 던지는 순간 속력이
클수록 있죠. 최고조점 높이 크고 최고점에 도달한 그다음에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물체의 작용하는 알짜이며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 경로는 포물선 능력이죠. 수평방을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아까 수평방을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그냥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지면으로부터 20높이에서 가만히 놓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중력 가속도가 10이에요. 그죠? 네.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얘가 중력 가속도가 10이라는 것은 속도가 제로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2초가 흐른 후에는 2초 후에는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속도가 10이 돼야 10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속도가 10이니까 거리가 20이니까 나누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는 겁니다. 또 그림이 물체 평면에서 연직 방향으로 10m에서 2로 던졌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중력 가속 때문에 그런 거죠. 던진 후부터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또 마찬가지요. 10으로 올렸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0에서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처음에 10의 성력으로 돌렸어요. 그럼 최고점에 도달하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중력 가속도가 얼마예요? 10이잖아요. 이거 줄어드는데 1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를 도달할 때 시간은 1초가 되는 거고요. 물체의 속력은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니까 멈춘 거 아니에요. 공이 0의 속도에서 멈춘다. 이게 속도가 제로일 때 최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최고 높이는 얼마예요? 이게 평균 속력이 5고요. 2분의 0 더하기 10이면 5가 나와요. 속력이. 그럼 속력 5에다가 곱하기 얼마? 걸린 시간이 1이었잖아요.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5가 나오는 거죠. 예, 다음은 고속도 수평성도로는 2m/s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죠. 등가속도는 Q에서 P에서 크다. 가속도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틀렸어요. 물체의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P에서 Q에서 같다. 그죠? 같죠. 등가속도 똑같이 작용하니까.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최소다. 맞는 거 0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 속력이 같다면 수평방을 40에 드는 각을 던질 때 수평 도달 거리는 최대이다. 그죠? 그러면 수평 평면에 수평 방향을 60도 이루는 각으로 10m/s 던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오는 것을 모두 걸으면 그랬죠. 물체의 지형을 알자면 일정하다. 그죠? 등가속도 운동은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던지는 순간 연직선부는 10 곱하기 사인 베토죠. 60도예요. 10 곱하기 2루트 3이면 얼마죠? 약분은 5루트 3이 되죠. 5가 아니죠. 그 다음 P에서 속도 수평성분은 성력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코사인 60이면 얼마 되죠? 2분의 5가 돼요. 그래서 수평성분은 그대로 등속도 운동 5가 맞는 거죠. 물체의 가속도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속도가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P에서는 적고요. Q에서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보다는 누구보다 Q가 더 크죠.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는 10m/s이다. 그죠? 수평면으로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10이 맞습니다.